이번에는 김성현 박사님부터 어떤 노무현의 모습을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우 대통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가장 행복한 기억은 뭐 그냥 많은데요.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2007년 6월 2일인가요? 하여튼 참여정부 평가 포럼에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강연회를 열었어요. 임기 마지막 해에 정리된 뭐 어떤 것을 가지고 뭐 답답하셨던지 준비 참 많이 해오셨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 4시간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때 가끔 주머니에 손도 넣고 가끔 이제 그걸로 이상한 사진도 만들어서 보도도 했더라만 그날 말씀하신 지난 4년, 뭐 5년을 일하면서 어떤 면에 좋았고 어떤 걸 힘들었고 어떤 걸 만들어갔던 기억 뭐 이런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 하시면서 가졌던 그 얼굴 표정이 매우 만족하고 말씀하시다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 밤 샐까요? 2시간 예정으로 시작했다가 4시간까지 갔고 그러면서 계속 또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다 한마디로 매우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하여튼 밤 샐까요도 말씀할 만큼 근데 그 내용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지지자로서 그 임기 내내 힘들었거든요. 당선될 때 정말 좋았던 건 있지만 그 이후에 내내 힘들었어요. 지지자의 마음이. 왜냐면 어떤 걸로 오해받고 어떤 것으로 뭐 잘못도 하신 게 있겠죠. 등등으로 해서 또 프레임 쌓아서 공격하는 나쁜 놈들도 있고 하여튼 계속 공격당할 때 지지자의 마음이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왜 이러셨을까? 저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가끔은 뭔가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변증하고 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몰랐던 것 이런 것들까지 사실 4시간 동안 매우 길게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하시고 저는 그날 매우 흡족했고 4시간이 참 짧았고 본인도 매우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표정 사실 매우 힘들었을 텐데도 그것이 너무 즐거우셨던 것 같은 표정. 물론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 강연 시작 직전에요. 이렇게 있다면 이 뒤에 무대에 뒤에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때 전국에서 8명인가 10명인가를 뽑아서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낸 것을 가지고 사인해서 주시면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날 뽑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강연 듣기 전에 사진부터 찍고 와서 그랬는지부터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에 저랑 사진 찍어서 표정이 좋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우 만족스러웠던 그 본인의 얼굴과 지지자들이 함께 매우 기뻐했던 정말 좋았던 그 자리 생각하면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때가 그 전자권 문제로 호주머니 손 넣으신 장면이 조선일보에 나갔던 근데 그 장면, 그 사진은 그 평통에 가서 말씀을 하실 때 주머니에 손 넣은 거고, 그 비슷한 시기이긴 해요. 그렇구나. 내용은 비슷한 거였는데, 그죠? 전자권, 아직도 못 돌려받았어요. 다들 생각도 없어요. 미국 엉디 뒤에 숨어가 형님만 믿습니다. 지금 딱 그거예요, 그죠? 그 연설이 참 생각나네요. 우리 노학래 대표는 언제 행복하세요? 예, 이것도 아마 제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면 정말 의미를 한번 새겨볼 만한 일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유시민 작가는 아주 뭐 참여정부 때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어요. 장관하고. 저는 이제 진짜 그 대선에서 뭐 노동국장하고 좀 말썽에서 제가 이제 돕는, 그리고 그 뒤에는 열린민주당의 이제 노동전문위원을 하고 이런 시절인데, 기억하기를 2006년 가을입니다. 대통령 집권당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던 굉장히 그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던 시점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국정과제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신문에서 위원회공학이요, 뭐 비난도 받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일자리 문제, 기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참여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과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자 하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정과제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의 정책위 의장이 저기였어요. 강공균. 강공균 씨. 의장이었고요. 원내대표가 김한길 대표였고. 그랬었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그때 그 지도부를 생각하면. 그런 회의였는데, 되게 이제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를 가면, 이제 헤드 테이블에 장관과 당 지도부들이 앉고요. 배석자라고 해서 그 옆 뒤편으로
그 의제와 관련되어서 실무자들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김한길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들이 앞에 앉았고, 저는 이제 그분들이 쓸 말씀 자료를 제가 다 노동전문위원이니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런 것 같은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말씀 자료를 써서 드리고, 저는 이제 배석자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앞자리에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와대 회의는 이게 딱 이게 대통령 일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뭐 1시간 45분 딱 정해져 있으면 발언 순서라든가 이런 것도 쭉 뭐 시나리오가, 물론 그렇게 시나리오대로만 꼭 진행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한 3번 국정화대회 가보니까 항상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이 길어가지고 회의 시간을 다 넘기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먼저 헤드 테이블에 있는 장관과 당 지도부들한테 쭉 인사를 하고 대통령이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나가고 배석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랬는데 그날 헤드 테이블에 들고 악수를 하고 나가시다가 정확하시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셔서 제가 맨 배석자 첫 번째 서기에 앉아 있었는데 저부터 악수를 쭉 배석자로 돌았습니다. 하신 말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써준 대로 읽는 사람들이고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힘내고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하고 제가한테 악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서기관 뭐 등등 배석자들한테 쭉 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경호실의 의전 예규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배석자들 한 바퀴 다 돌렸고 그리고 나가셨고, 이제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에 있던 분들은 나가려다가 엉어주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큰 직위도 하셨고, 뭐 정치인도 하셨고, 뭐 그 정치인으로서 이러저런 권위라든가 이런 것도 누려보셨고 그런 분이십니다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점에서 난 남달랐던 분이다 생각합니다. 또 정말로 자기가 격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고 자기가 응원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하셨고, 그런 것 작은 에피소드지만 제게 아주 감동적으로 그 장면이 기억되고요. 옆에 있던 노동부 서기관이 아주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뭐 한 달 동안 손 안 씻어야 되겠네 하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던데요. 정말 그 장면이 기억나고요.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뭐 세월호 사태 이런 우리 사회의 이러저런 큰 의제들이나 사태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때 그 장면에 비추어서 돌아보게 하는 걸 합니다. 이런 장면이 의미도 깊고 생각해보면 가신 분에 대한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노학래 대표는 열린우리당 정책전문위원을 꽤 오래 하셨는데 지금 김진표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했던 적도 있지 않아요? 이 얘기하면 진짜 제가 제 자랑을 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10년 전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좌희정, 우광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희정, 이광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 김진표와 이재정을 그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가치중심적인 분이라면 우리 이재정 후보가 그런 분이죠. 앞에 나가시고. 김진표 후보는 안희정, 이광재 같은 사람입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실무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덕 있는 분인데요. 제가 노동전문위원을 하다가 그 노동전문위원은 당직으로는 공무원 직위로는 국회 4급 직위 상당의 직책입니다. 근데 제가 강봉근 의원 다음에 정책위 의장을 우리 김진표 의원이 후보가 정책위 의장, 열린우리당의 마지막 정책위 의장입니다. 의장을 하게 되는데 이 때가 이제 2007년 1월이고요. 그 해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주요 당직자인 정책실장, 정책위 의장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 직책에 예를 들면 뭐 그때 김근태, GT계와 DY계, 정동영계가 아주 그냥 당직자를 주요 당직에 사람을 밀어넣기 위해서 아주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럼 막 제기가 되니까 이 김진표 정책위 내정자가 이런 연고에 따라서 나 못하겠다. 그래서 결정하고 실장을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실장으로 임명되게 됐습니다. 유시민계였는데. 4급 상당이었는데 1급 관리관으로 제가 승진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당직자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이게 세계적 특진을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정이 어떠냐면, 저희 그때 열린우리당의 정책위 당직자 한 25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그 25명 당직자 중에 유일하게 대학 충태학력자였습니다. 제가 뭐 거치게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을 중간에 때려쳤습니다. 그랬고, 열린우리당 정책위 당직자 중에 가장 근속연수가 짧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뒤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과거 새천년민주당 때부터 했던 석박사 학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당직자 단원평가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저는 뭐 어떤 점으로 제가 평가를 받는지 모르지만, 김진표 의원 정책위 내정자가 저를 보자고 불렀어요. 몇 가지를 불렀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양노총 관계, 항노총 민주노총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일자리 문제, 청년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노동계에서 우리 당을 신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말하는데 전문위원회 생각은 어떠냐. 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제게 물었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김진표 정책위 내정자, 의장 내정자로서는 아마 면접 시험 같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정책 실장을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근속연수도 짧고 학벌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시킨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네가 하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설득을 받고 이러던 논의 끝에 제가 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랑인데요. 김진표 지금 누굴 자랑하는지 모르겠네. 김진표 의장이 연고, 학벌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사람이 하는 능력이라든가 진정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그래야 조직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저한테 아주 제가 이제 참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절하게 거듭 말씀하셨고 정말 그래서 제가 큰 타협적인 승진에 주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1년 동안 모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걸 제가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렇고 4년 전에 우리 유시민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가 경선을 펼을 때 의장님께 저는 당을 빨리하기 때문에 참여당에 있었으니까요.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지만 의장님과 유시민 후보 간에 저는 51대 40% 의장님을 지지합니다. 누구도 사실은 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지금 이재정 후보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선거판을 뛰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제 선거처럼 진심으로 우리 이재정 후보님의 선거처럼 아주 이렇게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시만 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주시 이상을 하면 위험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시만 하는 걸로. 그때 제가 국민참여당 할 때 그 고위직 1급짜리를 내던지고 월급 250만 원도 안 주는 저희 캠프로 그때 왔었거든요.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때 부총리를 2개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경제부총리 일을 하다가 교육부총리 교육부 쪽 일이 그때 하도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년 전에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못 나오셔가지고 인간적으로 되게 좀 그래요. 이렇게 그때 제가 돼버렸으면 이번에 선거에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4년 전에 제가 됐으면 지금도 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고생 날도 더운데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모두가 내 탓이다. 그런 자책감을 느끼면서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영 선생님, 언제의 어떤 노무현을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치인이 원하는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제일 일단 기쁘겠죠. 그래서 대통령 되셨을 때 굉장히 기뻤고 밤새서 이제 술 먹고 온 동네를 그냥 뺑뺑 돌면서 밥을 샜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의 정말 감사한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찍어줬는데 되고 나서 못하면 쪽팔려가지고 어떤 전직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보면 아무도 안 찍었다고 하는
예, 누가 찍은지 몰라. 네, 아무도 안 찍었다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아프긴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지지자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럴만하게 잘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하게 된 동인을 그러니까 분노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분노는 어떤 분노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랑에서 나온 분노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분노였던 것이고, 아까 처음 이제 질문에서도 그 첫사랑의 순간을 말씀해보라 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을 내가 좋아할 때, 그분은 굉장히 크시고, 나를 알지도 못하실 테니까 보통 짝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진심으로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에 그릇이 크셔서, 진정은 우리 다 사랑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그 임기 중에 그분이 하셨던 많은 정책적인 것이 언제나 저랑 똑같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병 하시는 사태 벌었을 때 저 솔직히 말하면 피켓 들고 나가서 파병 반대를 외쳤었어요. 심지어 친했던 노사모 그 회원들이 누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했는데 저는 아니 내가 지지를 하고 분명히 지금도 사랑하고 절대 그 사람을 처리할 마음이 없지만 때로는 내가 아는 생각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내가 이렇게 하셔도 저분은 화 안 나실 거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렇지만 또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어떤 강연 자리에 다른 분께서 그 비서관이셨다 또 다른 분께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파병을 하게 된 사인을 해야 되는 날 밤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서 대통령님하고 이제 사인을 이제 하면 이제 파병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딱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그래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얘는 이제 집에 가라. 나 혼자 해서 밤 좀 새면서 좀 고민 좀 해볼란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네. 하고 이제 나가서 사실 집에를 못 가고 밤새 기다렸대. 언제 삥 눌러서, 말씀하실지 몰라서. 그래서 아침이 다 돼서 뭐 7시인가 8시인가 그 시간이 돼서도 안 부르시니까 이제 톡톡 하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그 고민을 하시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시니까 야, 니 진짜 아직 안 갔나? 그러고는 이제, 고민 끝났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 하시면서 눈물을 이제 핑 돌리시더래요. 그게 사랑이시죠. 그분의 사랑.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랑받은 국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말 짝사랑이 아닌 나의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네. 예. 이번 극악의입사 책 서문을 동화작가 노경실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그 서문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에게 원수 같은 동지였다고 그렇게 원수 같은 동지였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진짜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은 대통령 당선시켜놨으면 알아서 좀 잘하시지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으로 후보 시절에 지지해줬던 그런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막 하시고요. 그렇잖아요. 때로 우리가 지지해놓고 굉장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럴 때 좀 왼수 같아요. 그죠? 아휴 이러면서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뭔가를 안 하고 분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또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뽑아놓고 막 기대고 비비고 이래도 되는 대통령이 아니고 뽑아놓고 계속 보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경일 선생님이 원수 같은 동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권력을 안겨드렸는데 그걸 안 읽으시고 이제 자꾸 우리 보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시니까 그게 되게 고달팠어요. 5년 내내.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1시간이 넘어서 중간에 뭐 이렇게 자꾸 휴지들을 꺼내시고 손수건 꺼내시는데 더 오래 끌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눈물 나는 일 많은데 여기까지 또 그러면 안 되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 인사를 그냥 의례적인 거 하지 말고요. 되게 웃겨 이거요. 웃겨. 우리 오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저런 일들 가운데 이 일을 생각하면 진짜 웃긴 것 같아.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좀 있는데, 예, 우선 우리 박사님부터 마지막 인사 삼아. 이렇게 모여있는 게 웃기죠.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이다 아니다를 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대통령께서도 참 우리는 힘들게 뽑아놨는데 기사기를 하고 자꾸 놓고 뭐 말씀하신 대로 자꾸 뭐 도와줄 일만 만들고, 그분은 국민의 대변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대변인 하느라고 5년이 힘들었고 지금 이제 7년째 또 죽도록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자꾸 모이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 묘하게 이 구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다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걸 이어갈, 뭐 단순히 계승한다가 아니라 더 발전시킬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모여야 되고 계속 뭔가 또 도모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도 오랜 세월을 대학 때는 꽤 열혈이다가 제가 또 좀 조신하게 목사로 목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열심히 하다가 너무 그 빚진 심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문회 때 그 사람을 살아가는 그분을 보고서 다시 깨닫고 결심을 해서 이제 그 현업에 들어가서 이제 올해 열심히 하다가 2002년에 이건 아니다. 나만 생각하는 내 교회 식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아니 요새 교회를 운영은 하세요 그래? 그럼요.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이 목사 된 지 20주년을 지났고 이제 경력 깁니다 좀. 하여튼 그러면서 갖는 그게 계속 이제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노사모 들어가고 그러면서 활동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가치나 이 흐름이 아무래도 이미 사회 저변에서 꾸준히 피고 있는 거지만 열매로도 또 하여튼 계속 재생산되는 뭔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될 때까지 또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이렇게 모여있는 게 웃긴다. 네, 모인 분들도 웃기고요. 또 벌써 안 된 지가 벌써 좋은 세상 못 본 지가 7년인데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도 웃기고요. 각 당에 보면 다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것도 웃기고요. 하여튼 좋은 날 만들 때까지 저는 활동할 겁니다. 전 참고로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근데 회사는 잘 돼요? 은비기획? 지금 뭐 아까 나가신 이재정 후보님 선거를 돕겠다고요. 지금 2달째 회사문을 거의 절반 이상 닫아놓고. 문제야 이거 웃기야 정말.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진짜 1년 동안 회사에 굉장히 큰 전망을 제가 보았고요. 굉장히 진짜 좋은 일이. 참고로 저희 어머니 자서전을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팔아주십시오. 재밌는 일 생각하면요. 앞에 우리 김성현 목사님 계신데, 성경책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린이의 마음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성경책에 있는데요. 그 하늘나라가 어떤 하늘나라인지 저는 뭐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최근에 제가 윤태영 비서관의 그 기록을 보면서 거기 그 대목에도 그 책에도 나오는 대목인데, 봉화에 내려가셔가지고 막 하다가 회의 참석하고 회의하다가 밖에서 대통령 나오세요 하고 이제 뭐 몇십 명 모인 분들이 소리를 지르면 제가 머쓱하니 이 인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유 이 인기 노래하면 좋노. 그러면서 나가시는 장면을 제가 기록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그렇게 아주 순진무구함 이런 것들이 이것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캠프 복에서 막
막 시끌벅적한 그런 진짜 지지율 15% 떨어졌다고 막 캠프에서 막 난리치고 13%까지 내려갔어 그때. 아우 복도에 건들건들하면서 그 휘파람을 휙휙 부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미소가 절로 띄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세상에 대해서 막 무슨 이전투가 듯이 세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남 앞에 남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긍정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우습지는 않지만 미소가 띄어진다. 아니 그건 웃겨요 진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신데 복도에 이렇게 들어서 잘 부르시지도 못해 노래를. 네. 그 눈가가 촉촉해진 김영현 선생님 그 즐거운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해요. 웃기는 네. 얘기. 정확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때 노무현 대통령 출마하시고 개혁당 그 대전시당 창당대회였던가 뭐. 신도극장. 예,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게 후보님께서 이제 꽃다발을 줬는데 그걸 이렇게 던지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고. 근데 하필 제가 이렇게 탁 받은 거예요. 어휴. 네, 근데 저는 불 옆에서 받으셨네. 어느 분이 은혜 너무 받으셨네. 받고 싶어 해서 이러고 드렸어요, 그분을. 그리고 끝나서 저는 그냥 잊고 지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제가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모든 지인들에게 이거 그분을 투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왜냐면 부산이라는 곳이 좀 그렇잖아요, 그 지역 색이. 그래서 우리 친척 중에서도 제가 그런 걸 하는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가서 어떤 말로 꼬셔야 될까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었어요. 그때가 한 12월, 한 15월쯤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친척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있었어요. 일단 갔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밥상머리에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게 무슨 분위기일까 했더니 어느 분이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TV에 나왔대요. 그 딱 받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 생각에는 제가 저기를 가서 그 꽃다발을 제가 특별히 받을 만큼 일부러 이렇게 던져서 받을 만큼 친한 사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되면 우리 친척 얘가 승승장구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거짓말이라고, 나 사실 그게 잘 몰라요 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표가 오는 것인데. 그래서 나보고 너 다음에 출마도 하니? 그래서 그럴 수도 충분히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친척들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후배들을 만나서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얘들 분명히 권 모님을 찍으려고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이제 술자리에 지들이 만나자 이제 선배 내려왔다고 보자해서 봤는데 정말 얘네들이 중간에 저거 기어나갔다 들어가면 지들끼리 소떡소떡하고 그래서 저것들이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걸 알고 좀 뭐가 있나 뭐 이러고 사실 계속 고민했어요. 또 어떻게 이것들한테 노무현이라는 후보를 찍으라고 말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가장 희한한 생일 선물을 받은 그날이 12월 15일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맛이 가갖고 막 선관으로 바빠서 제 생일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후배들은 내 생일인 줄 알고 있었고 얘들이 처음에 막 뭐 케이크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머플러 이런 거 막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받았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는데 걔들이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하얀 봉투를 주는데 거기 이게 무슨 봉투인데 하니까 누나 뭐 봐봐. 근데 사실 그 전까지 계속 얘들이 나를 지금 생각하면 놀린 건데 뭐 권모 씨가 괜찮지 뭐 계속 그러니까 나를 무지 초조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걔들이 봉투를 줘서 이렇게 딱 꺼내보니까 시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노무현 후보를 찍기로 한 사람 명단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선배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는 거, 진짜 생일 선물. 박수 한번 쳐야겠다. 네. 이제 거의 한 100명이 넘게 다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생일 선물을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받게 됐고, 그때 이제 대구 그분이 되셨을 때 제가 그 뒤에 돈을 엄청 썼어요. 이제 아시겠죠? 김영현 선생이 최소한 100표 이상을 부산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큰 손이라는 거. 네. 근데 비슷한 경험인데, 저도 그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집이 대구고 친척들이 다 경북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제 친가 쪽은 워낙 또 이데올로기가 왕고하셔서
얘기가 잘 안 통하고 외가 쪽은 약간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내 장관한다.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했는데요.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 내 장관한다. 이 한마디에 그냥 저희 이모들 여러분이 다 넘어오시고 이종 사촌들이 다 넘어오더라고요. 비슷한 거죠, 그죠?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거짓말을 알렸잖아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바로 야, 됐으니까. 예. 실제로 장관을 했잖아요. 됐어가지고 시켜달라고. 김영선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대전 신도극장이요. 그게 2002년 1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엄청 바닥으로 와 있을 때, 그때쯤인데, 그 김원농 의원님 기억하시죠? 그때 개혁당에서 영입해가지고 원내 정당으로 들어가서 국회 뒤쪽에 1층에 사무실을 요구를 해서 사무실에서 받았어요. 그게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이 원내 대표실을 갖게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내고 김원웅 의원님의 지구당 창당대회를 신도극장에서 한 거예요. 극장 이름도 끝내주죠. 신도극장. 아멘. 그리고 그 개혁당 대덕지구당 창당대회인가에 노무현 후보가 오셨는데 거의 종교집회 분위기. 네, 지금 생각해도 웃겨 죽겠어요. 불 받았어요, 그날. 그래서 그 행사를 마치고 대전역에서 한바탕 한 다음에 올라오면서 후보 유세 일정을 따라서 천안역에서 또 하는데 그날 눈이 왔습니다. 한방눈이. 미쳤어 생각해보면. 그거 우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춤을 추고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고 기차놀이를 하고 난리예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근데 그 2002년 12월이 정말 열정의 시기, 열정이 폭발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로 우리 사회에서는 왠지 각 개인의 마음, 각자의 마음 속에 또 사회 전체적으로 어쩐지 열정이 식어버리고 이해타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뭔가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김윤영 선생님이 2002년 12월에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열정을 발산하는 시민들이 많아야만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오죽이 맞아서 우리가 행복했던 어떤 순간 또 기쁘고 화나는 일들 또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는 거 이런 걸 짚어본 이유는 이 열정의 불길이라는 것도 번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불이 피기 시작하면 옆에 옮겨붙을 가능성이 많고요. 내 마음속에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남들도 그런 것 같으면 덩달아서 그 불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이 사라진 시대는 웃을 일이 사실 별로 없고 희망이 없는 사회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 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촉촉한 그런 슬픔의 눈물과 더불어서 그 눈물을 다시 태워서 불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오늘 좀 서로 확인하고요. 지금 활활 안 타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뭔가 계기가 주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불길을 일으키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열정의 불길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자, 우선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팬, 저를 좋아한다고 평소에 말씀하신 분들은 그 정치다방 예고편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소위 악마의 편집으로 정의당 당직자들이 대박을 터뜨려서 팟캐스트에서 예고편만으로 1등을 한 사례가 없었대는데 많은 팟캐스트 진행자들로부터 제가 엄청난 비난과 이를 받았습니다. 오늘 2편을 녹음하고 왔는데요. 아마 지금 편집을 열심히 해서 하여튼 내일이 다 가기 전에 업로드를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재밌게 녹음을 했고요.
제가 거기서 참고로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죠, 야권에서. 제가 그거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왜냐? 아무리 못나고 무능력하고 나쁜 짓을 하는 정부라도 정부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 김기춘 실장마저 물러난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정부가 없어지는 거나 똑같다. 수첩도 없는데. 예, 그렇게 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김무성 의원이 총리 제의를 간접적으로 받았지만 나는 총리하지 않고 당대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광도 안 들고 광탄 거다. 저희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간접 제의는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트위터에. 아니 트위터에 그런 거 가끔 많이 보내세요. 당신이 총리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도 간접 제의는 받았으나 단호히 거부했다. 네. 말 되나? 네. 오늘 매우 유익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요. 세 사람 외에 비당원인 한홍구 교수가 역사학자가 함께 참여해서 넷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인 노회찬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의 SNS 공감위원장인 진중권 선생하고 정의당의 평당원인 저하고 비당원인 한홍구 교수하고 넷이서 했는데 그렇게 말하더군요. 비당원이면 어때? 당원이고 당원이면 어떻고 비당원이면 어때? 똑같은 당원이지. 말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원이면 어떻고 비당원이면 어때? 다 같은 당원인데. 그런 우스개도 참 많이 주고받았고요. 편집이 어떻게 될지 돼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편보다는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2편의 핵심 주제는 공안 마피아. 그냥 법피아가 아니고요. 공안 마피아. 김기춘이라는 인물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소개는 못 드렸는데 여기 과천시 아까 이재정 교육감 후보님은 잠시 토크를 하고 가셨는데 기호 4번으로 출마해 계신 박정원 후보님도 함께 하셨고요. 또 심영옥 후보님도 잠깐 일어서 보시죠. 박정원 후보님 어디 계실까요? 심영옥 후보님. 박정원 후보님은 저 표 구하러 어디 가셨나 보다. 거기도 무슨 토크가 있다는 거리죠. 거리 토크를 하러 가셨고요.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신 정수진님, 아직 20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신영호 후보님은 아마 저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어르신 두 분이 개퇴하고 계신데, 여러분, 격려, 혹시, 지방선거 후보님들 중에 또 와서 함께 하신 분 계신데 제가 몰랐던 분이 계신가요? 그래요? 도비례의원. 표구하러 딴 데 가셨대요. 아까 오셨다가. 우리 비례 2번. 도비례 후보 2번 후보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비례 후보 중에는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몫이 거의 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그가 그립다 5주기 노무현 대통령 5주기 추모 산문지 22분의 작가가 하셨고 저 개인적으로 22개의 글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고 마음에 남았던 글은 요즘 종편 예능 프로에 많이 출연하시는 문학평론가 김갑수 씨가 쓴 나쁜 취향이라는 그 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았고요. 참 내놓고 노사모 하지 않는 분들 중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정말 많구나. 대통령이 떠나시면서 그런 느낌 들었고요. 또 하나는
글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우리 기생충 박사님, 서민 교수님의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글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그분이 노사모였다는 거. 예. 그리고 원고를 받았을 때 너무 노골적인 노사모스러운 글이어서 편집자들이 좀 당혹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때? 이런 글도 있고 저런 글도 있어야지.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되었는데 네, 사랑했습니다. 이 얘기 지금도 못해? 그냥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린 가장 노사모스러운 글이 서민 교수님 글인데요. 그분이 그런 열혈 노사모였다는 거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배신자들이 많았구나. 그런 것도 세상 깨달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타나는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있는 거구나. 그런 것도 함께 느꼈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아주 반가웠고요. 고마웠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이 토크 잘 맞춰주신 우리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